지금부터 핵도시 대전의 핵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늘 함성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우리 힘차게 오늘 기자회견 진행하고요.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전시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답이 올지 저희가 올라가서 18층에 올라가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서한이 있습니다. 항의서한 제가 공지 드렸는데 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저희들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 되는 대표자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핵 재처리 실험저지 30km 연대 집행위원장 이경자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단체에서 참가해 주셨는데요. 녹색당에서 오셨고요. 한살림 그리고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 연대회의 민중당 전교조 대전 탈핵희망 이렇게 참가해 주셨습니다. 혹시 빠진 데가 있나요? 녹색연합 그리고 교육희망 에서도 참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기자회견을 했죠. 그런데 오늘 왜 또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기자분들에게도 취재 요청서를 전해드렸는데 많이 안 오셨네요. 저희가 이 몇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연구원에 갔다 시청으로 왔다가 청와대로 갔다 이렇게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세슘이 나와도 대전시는 그저 이전에 있었던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사성 물질의 누출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국가적인 테러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에 몸의 상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나 숨기기 쉽습니다. 저희가 원자력 연구원에 대해서 폐쇄와 하나로의 즉각 폐로를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0여 년간 운영되어 온 원자력 연구원이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어떤 실험으로 얼마나 많은 폐기물들을 버려왔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도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원한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번 세슘과 코발트가 관평천에서 검출된 사실도 보름이나 늦게 대전시와 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민들에게는 22일이나 돼서야 원한이 보도자료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마저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지역 언론들에서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깊이 있는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대표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우리 이경자 우리 집행위원장님이 우리 지역 언론이 많이 오시지 않았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항상 지역 관련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언론사에 계시는 기자님들에게 새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미 내용은 다 알려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장님에게 분명한 책임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다시 시청 북문 앞에 섰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독일은 2022년 마지막 7번째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 것으로 원자력 시대를 마감하고 2031년까지 1만 년 이상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1만 년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하인데요. 그 기사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물이 흐른 흔적도 없고 단단한 안반이야 하고 또 앞으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곳이
1만 년 이상 이러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은 전국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핵폐기물이 두 번째로 많이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전은 150만 정말 아주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도시이고, 도심 한가운데 이러한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큰 폭탄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난해부터 오늘 아침에도 지금 시청 북문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하나로 원조로 폐로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대전시 우리 또 시장은 지금 한마디 이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대전시장을 만나보고 여기에 대한 책임도 묻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할 예정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없으면 저희가 이미 예고한 것처럼 150만 대전 시민들과 함께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우리 대전의 핵으로부터 안전한 그러한 도시를 만들 때까지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지지와 연대, 성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함을 외치겠습니다. 대전시는 원자력 연구원의 모든 연구 중단 조치를 강구하라! 강구하라! 세슘과 코발트를 방류한 원인을 즉각 공개하라! 공개하라! 원자력 연구원의 경지 이전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네. 저희가 너무 여러 번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에 방출된 세슘도 아마 한 번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우연히 적발이 돼서 자진 신고한 꼴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원자력 연구원의 행태를 비추어 보건대 수년 동안, 적어도 수년 동안 이런 세슘과 같은 방사성 물질의 방류가 있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늦었지만 원자력 연구원이 개원한 이래로 모든 액체 폐기물에 대한 자료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도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정의당 대전시당의 김윤기 위원장님의 규탄 발언 듣겠습니다. 예,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김윤기입니다. 세슘과 코발트가 방출되었는데 하천에서는 지난 3년간 평균치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원안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믿고 싶을 정도입니다. 새해가 밝아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 방사성 물질들의 누출 등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고통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 관계당국은 뭐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삼중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핵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물질이자 연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루고 있는 원자력 연구원은 기술 맹신주의와 조직 보위 논리로 외부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경직된 태도로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경계하고 걱정하던 시민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고와
문제들 속에서 단 한 명의 관계자도 문책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스템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믿으라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원자력 연구원 이대로 놔둬야 하겠습니까? 해체 수준의, 재창설 수준의 뼈를 깎는 그런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별 기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전시가 강력하게 나서야 합니다. 대전시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대전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이고 대전시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한이 없다고 뒤로 내팽개쳐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전시에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단체와 기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거듭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더구나 관평천에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음에도 이것이 대전시로 알려지는데 보름이나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대전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허태정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 문제는 대전 시민의 생명 그리고 대전시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법적인 권한을 말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법적인 정치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대전 시민들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대전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안전한 대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대전 녹색당의 권인아 운영위원장님의 규탄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후위기랑 싸우는 대전 녹색당입니다. 저희는 이번 원자력 연구원에서 무당 방출한 세슘과 코발트 60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후에 저희 탈핵특별위원회에서 낸 논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슘은 체내에 들어갈 시 강한 감마선을 방출하며 특히 근육을 공격하고 암, 백혈병을 유발합니다. 코발트 60은 간, 신장 또는 뼈 조직에 흡수되어 마찬가지로 암을 유발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반감기는 20년에서 30년이며 체내에 들어갈 시 105일로 줄어들지만 대신 몸에 질병을 일으키고 반감기가 끝납니다. 저희 논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자력 연구원을 당장 폐쇄하라. 그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켜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일부 시설에서 세슘 137, 134, 코발트 60 등과 같은 인공 방사성 핵종이 해당 시설 주변에 우수관으로 방출된 사실이 지난 1월 20일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연구용 핵반응로 하나로의 주요 부품들이 설계 수명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로의 주요 기기 설계 기준 수명은 20년으로 지난 2015년 수명이 만료됐지만 부품 교체나 건전성 평가 없이 핵 반응로를 그대로 가동해왔고 특히 핵분열의 출력을 조절하는 정지봉과 제어봉 같은 핵심 부품은 사용 연한을 5년이나 넘긴 상태라는 것이다. 원자력 연구원이 위치한 곳에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1에서 1.8km 안에만 3만 4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런 인구 밀집 지역에 핵반응로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위험한 시설이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물리학 교과서에도 없는 원자력이란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원자력 연구원은 그동안 폐핵연료봉이 1699개나 있는 건물에 화재가 나고 수차례 방사능 물질 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그리고 고가 방사성 폐기물이 사라지고 방사선 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불법 매립하는 등 용납 못할 일들이 발생했다. 정부는 더 이상 무책임하게 복마당과 같은 원자력 연구원을 방치하지 말고 당장 폐쇄하라. 그리고 연구소가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되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책임을 방기한 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한번 할까요? 네. 안전불감증 연구원은 모든 실험 중단하라! 대전시가 나서서 안전대책 마련하라! 하나로 원자로 지금 당장 폐로하라! 네, 보건의료단체 연대회의에 김영희 운영위원께서 개탄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늘 이렇게 안타까운 일로 어느 기관을 규탄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를 반복하는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2013년에 유성구에 있는 여성들이 영광 핵발전소 근처에 있는 주민들과 거의 같은 수준의 갑상선 암 발병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소형 원자로 하나로에서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내뿜는 기체 세슘과 방사성 요드 때문이라고만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염수로 그냥 쏟아부은 방출된 이 세슘과 코발트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정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원자력연구원 안에서는 무슨 실험을 어떻게 하고 있길래, 그리고 그 오염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길래 하천에 무단 방류하고 몇 번에 걸쳐서 어떤 실험을 거쳐서 해서 된 건지도 역학조사도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조사 발표뿐이고 없고 결과는 안전한 수준이니까 괜찮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괜찮지 않고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늦었지만 제대로 조사하고 왜 이런 물질들이,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밝혀야 합니다. 주민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그 유성구에 있는 관평천을 흐르고 있는 그 인근의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역학조사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몇 년 전에도 시장이 되면서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대책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성구는 재정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전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슘과 코발트는 근육에 축적이 되면서 암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하게 이게 수용성 물질입니다. 하천에 녹습니다. 그리고 하천에서 기화되면 공기 중에 세슘과 코발트는 돌아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이 왜 생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인 겁니다. 형식적으로 전략한 대전시 원안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하고 있던 일이 발생이 되면 그제서야 늑장 대응하면서 안전하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보고서만 내는 원안협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의 하수인이고 대전시와 함께 가는 원안협의회는 절대로 대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참에 교체하고 대전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역에 관평천이 흐르고 있는 세종으로 들어가고 금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슘과 코발트가 반감기가 30년입니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원 안에서 어떤 실험을 했고 어떻게 쏟아부었는지 지난 30년간 최소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력이, 그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대전 시민이 그래도 이제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수준으로 전면적인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이 핵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어떤 과학기술도 핵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1만 년 이후도 보장을 못하는데 1만 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 장담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당장 쓸모가 있다, 지금 당장 써야 한다라는 경제 논리로 원자력연구원을 계속 가동하는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전면적인 폐쇄와 동시에 폐로 연구를 하는 그런 기구로 거듭나야 합니다. 말로만 탈핵하고 있는 정권도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들 다시 제대로 이 정부가 탈핵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촉구하고 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류된 세슘과 코발트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탈핵으로 갈 수 있는 형태로 전체 그 시민이 함께 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슘 137은 핵발전 사고가 나면 그 사고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가장 많이 쓰이는 핵종입니다. 그것이 대도시 한복판에서 검출되었습니다. 한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규탄 발언처럼 이번 기회라도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그리고 나서줄 것을 대전시에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연구원은 조금의 태도 변화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주로 옮겨가서 제2의 원자력 연구원을 짓고 더 많은 실험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범죄 집단을 어디에도 보낼 수 없습니다. 대전에서 폐쇄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만 우리나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안전은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주 제2원자력연구원 단지 조성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싸움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슘과 하나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주민들이 대전시가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고 지역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의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전교조 대전지부와 한살림에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핵도시 대전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도심 속 핵발전소 하나로 원자로 고준위 핵폐기물도 보관된 핵폐기장 하천으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대전은 핵도시가 되었다. 대전시가 나서서 안전대책 마련하라. 늑장 대응 무사한일 대전시를 규탄한다. 대전이 연일 전국적인 핵도시로 언론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주에는 관평천에서 세슘과 코발트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대전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아파트 단지를 사이에 두고 흐르는 관평천은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곳으로 알고 있었다. 더구나 검출 결과가 나온 지 보름이 지나도록 대전시와 시의회는 아무것도 몰랐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원자력 연구원의 행태야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만 주민 생명과 안전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이럴 정도라면 우리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하는가? 주민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지난해 12월 6일에는 영구역 원자로 하나로가 재가동 3일 만에 고장으로 멈췄다. 설계 수명을 훨씬 넘겼기에 당연히 폐로가 답이다. 그동안 대도시 한복판의 핵발전소인 하나로에 대한 위험성을 누차 지적해왔다. 그런데도 땜질식 대응으로 재가동을 반복하면서 사고 위험은 나몰라라 하는 원자력 연구원을 조마조마 지켜보기만 했던 우리가 오늘 시청 앞에 온 이유는 하나다. 우리도 안심하고 살고 싶다. 우리도 깨끗한 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 시민의 당연한 권리, 안전권을 보장받고 싶다. 우리는 이제 대전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한된 권한과 법이 없음을 핑계로 원자력 연구원의 불법과 범죄 행위를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 상황을 이렇게 둔다면 방조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대전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시와 시의회가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기관을 그대로 두어서야 되겠는가. 원자력 연구원은 국가기관이지만 대전시에 속해 있으며 집과 인접적인 피해를 대전 시민들이 받고 있다. 1959년 설립 이래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없다던 고준위 핵폐기물이 26년 동안 각지의 핵발전소에서 들어왔음이 폭로되었다. 핵폐기물의 핵종 분석도 엉터리였음이 알려져서 경주로 나간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상태도 불안하다. 또 이송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화재 경보의 오작동은 해결이 되었는지, 경보가 발령되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는지, 방사성 폐기물은 여전히 흘러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두 불안하다. 방사성 물질은
방사성 물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으며 눈 뜨고도 알아챌 수가 없다. 그만큼 핵물질을 다루는 연구원의 신뢰가 결정적인데 우리는 연구원을 범죄 집단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 독극물을 내보낸 것이다. 그것도 방사성 독극물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만큼의 양이 흘러나갔는지 모른다. 왜 그런 세슘 137이 만들어졌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테러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우리 30km 연대는 노후 원자로 하나로의 퇴로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매일 아침 시청 앞에서 피켓팅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처 그 누구도 책임있게 사과하거나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여론이 들끓자 실효 채취를 한다. 원자력 연구원장 사과를 요구한다.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등의 여론 무마용 신용만 이어나가고 있다. 당장 원자력 연구원의 모든 연구 중단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 우리는 어떤 연구원의 해명도 믿을 수 없다. 이번에도 기준치 이하에서 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책임 회피용 대응이 전부이다. 대전시가 지금 할 일은 시료 채취 퍼포먼스가 아니다. 지자체의 권한으로 독극물을 내뿜는 기관에게 엄중 권고하고 정확한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핵물질을 다루는 모든 연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작업 중지권을 발동해서라도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고뭉치 하나로 폐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라. 청와대와 과기부 등 중앙정부의 대전시민의 이름으로 원자력 연구의 문제를 정확히 전달하고 해결을 촉구하라. 핵사고가 관하면 돌이킬 수 없고 그 영향과 피해를 가늠할 수 없다. 우리는 이달 말까지 대전시장의 공개사고와 책임있는 안전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주민들과 우리는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의 요구. 마지막 끝글자는 2번씩입니다. 2번씩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는 원자력 연구원의 모든 연구 중단 조치를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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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는 예고 없다. 노후 핵발전소 하나로를 당장 폐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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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에 대한 방사성 물질 유출은 테러 행위다. 연구원을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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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슘과 코발트 방류한 원인을 밝혀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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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평정 일대 환경 역학 조사, 주민 건강 역학 조사 당장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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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장 대응한 대전시와 시의회는 공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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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책임지고 핵안전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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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집단 원자력 연구원 경주 이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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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정 시장은 난개발 그만하고 핵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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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29일 핵저리 실업 저지 30km 연대. 네, 모두 감사합니다. 혹시 면담에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 시간 좀 되십니까?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만. 네, 일단 이 앞으로 모여주시고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뒤에 계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자주 만나봐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언제 통보받았어요? 20일 날 7시에 이제 5시요. 왜요? 원래 그렇게 협력이 안 됩니까? 아니, 협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제 그 뭐 직접 원장한테도 가서 했더니 지네들이 자의적인 판단을 했더라고.
그래서 뭐 별로 이상 없을 것 같아서 항상 그래요. 보고 안 했다고 하는데 거긴 항상 자의적인 미친 거 판단이에요. 아니냐고 내가 그랬어요. 미친 거 아니야? 137이 나왔는데? 안전할 것 같아요? 137 혹시 모르나? 알아서 분리하고 알아서 배출하고. 원장님 때문에 아니 137보다도 지금 코발트가 더 웃겨요 지금. 137이 자, 여기서 갑시다. 여기 힘이 안 좋지 않아요. 대표님 오시고. 예, 안녕하세요. 이따가 같이 앉아서 하시죠. 의자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아니요, 서 있어도 아니. 같이 앉으셔도 앉으세요. 돼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안홍래 대표님이 그거 전달하셔야 되니까. 저쪽으로 앉고. 좀 했는데 예. 오늘 바쁘신 예, 일정상. 근데 저희 생각하기에 시민들의 어떤 뭐 안전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어쨌든 유감이네요. 사실은 올라오지 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대전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지금 이게 뭐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대표되고 있고 지금 우리 30km대에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인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대전시에서 누가 왜 하는지를 묻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언론에 뭐 나온 것처럼 하나로 원자로 뭐 수명이 다 해가지고 등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엄중한 시기고 인데도 불구하고 대전시 태도가 시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게 느끼셨다면 뭐 저희들도 뭐라고 할 말씀이 없는데 느낀 게 아니고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은 뭐 시민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이렇게 만날 이유도 없고 저희들도 대응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저희도 나름대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뭐 원자력 연구원과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그런 기관에 대해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안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작년 12월 16일부터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나로 문제, 테러 요구하면서 그럼 적어도 대전시에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신다면 한 번이라도 왜 그런지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저희가 뭐 동향은 저희들이 계속 알고 있고요. 적어도 하시면 만나서 얘기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시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가 정말 염려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선생님,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됐든 자연에 존재하지 않은 인간이 만든 재앙, 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형태의 방사성 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형태로 우수가 나고 앞에는 문제가 엄청 높아요. 그러고 나서 자체 검사로 괜찮대요. 근데 주민들은 불안해요. 근데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일단 당장은 일단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잠깐 중단해라 모든 거 이런 얘기는 시민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라고 하면 대전시가 할 수 있는 정도는 가야 되는 것 생각이 들거든요. 뭐를 중단하라는? 그러니까 어떤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한 건지 일단은 중단하고 안에 들어가 자체 조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5년에서 나오는 보고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가 하고 봤더니 이런 게 있네. 우리도 자체 조사 중이야. 그러면 너네는 너네대로 조사하고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대로 조사할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가서 조사하려고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23일 날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지금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고요. 자체 조사를 어제도 또 2차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지금 저기 막 그 자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고 뭐 어제 아마 방송에도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토양 같은 걸 샘플을 채취하면은 뭐 알려야 되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이고 저희가 이미 1차적으로 23일 날 했고 어저께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변화 추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미 지금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과 공유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들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되지는 못합니다. 단지 이제 저희 대전시에 소재하고 인근에 또 주거시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원자력 안전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노력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원자력 연구원에 대해서 뭔가 어떤 행정 조치를 하거나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그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예. 대전시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항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네, 민관정이라고 하는 예, 예. 5개 구청장과 예,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예. 대전시장이 참여하는 예, 예. 그 협의회도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 역할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예, 예. 그다음에 대전시 원자력 안전 협의회 예, 예. 또 있어요. 예, 예. 저희 정말 주민들의 열정으로 요구해서 만들어졌고 또 유성에는 미흡하지만 조례도 했어요. 그러면 그 민간감시기구위원회를 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것 또 시의회도 원자력 특별위원회가 또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그게 만들어진 지 한 몇 년 됐거든요. 예, 예. 가동되고 있고 가동되고 있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누군가는 어딘가에는 놓친 부분이 없는지 책임을 다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나요? 스스로.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뭐 6일 됐고 저희들한테 이제 보고 자체가 늦었고 사실은 원자력 안전 위에 되는 것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저께도 원자력 연구원장이 시장님을 찾아와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사과도 하고 저희들은 이제 시장님을 찾아와서 왜 사과를 해요? 아 저희들도 시민한테 사과를 해야죠. 아니 그건 제 말씀드리니까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네. 아니 그럼 시민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텔레비에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말씀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어제 와서 이제 그런 저게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게 도대체 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이제 관계가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유감을 강력하게 표명을 했고 예 그런 입장이죠. 그것들이 무용지물이고 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하겠다고 예. 하셨고 또 무슨 대토론회도 하고 또 시민 뭐 무슨 해가지고 검증단도 해서 또 연구도 좀 했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너무 뒤통수 맞는 예. 그런 일들을 안전에 뒤통수를 맞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왜 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지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뭘 할 것인지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좀 미흡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직보를 해서 정부를 공유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이제 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가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바로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현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원자력 연구원의 안전관리본부장이 책임자인데 안전 책임자인데 그분을 우리 실무 협의체에다 구성해서 바로 이렇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한 라인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법이 대전시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지금 6년 동안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근데 법이 굉장히 좋은 대전시의 방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한계 뒤에 딱 숨어서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 항상 사후 약방문제 사건 터지면 그때 이제 나섰는데 대전시는 그러면은 참 법 뒤에 숨어서 대전 시민들이 다 피폭이 돼야지 다시 또 뭔가를 할 건가 왜 사전에 하시면 안 되죠? 왜 법이 한계죠. 법이 한계니까 그 법을 뛰어넘는 일을 지자체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전시는 왜 있습니까? 대전시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전 시민들을 지키라고 있는 건데 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원안협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시민검증단 만들어서 뭐 만든 거 있어요? 신용만 하시지 말고 좀 제대로 되고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걸 좀 하시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사고가 터진 다음에 대전시가 나서서 회의를 하셨나요? 토양 샘플 사진은 찍지 말아주세요. 원안협 저는 원치 않습니다. 지금 안 하고 아직 안 했죠. 그 얘기 원안협을 하셨어요? 원안협을 지금 뭐 따로 이렇게 테이블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공문이라든지 유선상으로 해서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연구원에서 자체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원안이라는 이제 감독 기구에서 조사를 국가 정부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사를 하고 거기도 이제 저희들이 못 믿으니까 저희들 대전시 차원에서 또 이중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좀 규명될 때까지는 이제 섣불리 이제 어떤 부분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면 가동을 중단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은 그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실은 연구를 중단하는 것도 사실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세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차단 장치는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중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언론 보도에 난 거를 저희가 듣고 싶진 않아요. 언론에 이미 다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이제 담당 과장입니다. 그래서 동입니다. 말씀 잘 아까 그 협의에도 저희들이 소집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언론에도 이미 충분히 나왔고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태를 대전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국가 비상체계를 동원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대전시 차원에서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수위의 심각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해당 기관에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되게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한테 법은 개정을 못해서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이제 상호간의 신뢰 바탕으로 해서 저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안 지켜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조금 유감을 표명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대책들을 협의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슘 137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세요? 어떤 상황에서 방출되는 것인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언론상에 조금씩 원인이라고 추정하는 것들이 보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을 저희가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방출이 됐다는 사실과 그것이 아파트 밀집 지역 바로 옆에 하천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인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희가 원인이 어떻고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거 저희도 알고 있죠. 시료 채취 결과 걸리는 시간도 저희도 알고 있죠. 하지만 원안에서 이미 22일자 보도에서 검출이 되었다. 세슘 134, 137, 코발트 60이 나왔다. 이것이 주민 바로 옆에서 흐르고 있었다. 이것으로부터 이 문제를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저는 대전시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것은 말뿐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1차적으로 대전시장님이 나와서 사태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통감한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할 거니까 기다려달라든지 안심하시라든지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라서 할 일이 없다는 말이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안 한 것도 안 한 게 아니고 그날 저희들이 발표하고 나서 바로 그날 알고 나서 23일날 실효를 채취해서 더 어떤 그런 상황이 악화되든지 실제 상황이 어떤 것인지 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실효 채취 행위는
뭐 하시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예. 계속 하셔야 되는데 예, 예. 주민들이 불안한 것은 이것이 얼만큼 흘러나와서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땅이 오염되었는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그 관평천을 걸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러니까 건지. 그거를 그거에 실효를 대해서 채취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나올 때까지 그럼 우리는 방사능이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는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왜 세션이 근거가 나왔으니까 없습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세션 보도자료가 나왔잖아요. 면 그 결과가 우리가 원안위가 조사를 보도자료를 해보니까 밝혔잖아요.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원안이 22일 예. 발표는 그럼 뭐예요? 이렇게 도표까지 해가지고 여 지점에서 얼마 나왔다, 이건 뭡니까? 이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킨스가 팩트와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발표를 해드릴 거라는 얘기죠. 저기 집행위원장이 예. 얘기를 계속 이렇게 실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얘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장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집행위원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이거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하고 대전시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거죠. 이게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시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50만 대전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연구를 중단해라, 이렇게 대시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원자력 듣든 안 듣든 그 정도는 이야기해야 대전시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야지 현재 계속 가동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대전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로 뭐 원자로가 정말 폭발이나 돼가지고 만약에 큰 사고가 날 때는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때도 그럼 뭐 우리는 법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1인 시위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계속 끊임없이 경고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와서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이제 뭐 시료를 채취해서 기다리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거죠. 그거 분명히 해야죠. 하여간에 저기 원자력 요번에 사태와 관련해서 미흡하게 느끼셨다면 저희들도 뭐 하여간에 굉장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시에서도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뭐 손을 놓고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로서도 사실은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는 건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인이 규명되고 또한 또 시민들이 어떻게 저기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전화하고 실장님 잠깐만요. 어떤 게 있냐면 방사성 물질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했어요. 그냥 당장에 눈에 보이는 요게 사고, 요런 사고였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환경에, 하천의 토양에 피해를 주는지, 그리고 또 하나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걸 저희들은 조사해달라고.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력과 어떤 뭐 여러 가지 계획하에서 뭔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늘 오면 우리도 조사 중이고 하여튼 뭐 과정에 있습니다.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킨스가 조사했던 걸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다음 부분에서 이런 것까지 조사하거나 하여튼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림이 언제나 없어요. 그때 대전시장 당선되자마자 미팅이었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형태의 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언제나 환경영향평가도 안 하고 그 관평동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 역학조사 중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보건소하고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안전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해요. 2013년에 유성구 여성만 갑상선암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뭘로 설명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근처에서 나오는 뭐 어떤 물질들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만 있는지 그냥 그 개인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환경적인 영향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한 역학조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회관에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금년에도 이제 주변의 방사선 어떤 그 수치에 대해서 1년 동안 사실은 그 외부 기관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또 원자력 연구원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조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여태까지. 그 금년에도 또 1월 말에 또 그게 또 발주가 바로 들어가고 이래서 주변에 어떤 그런 걸 했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건 아직 사실 생기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더 이제 보건소라든지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샘플을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들을 확장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에 대한 부분이 반감기가 20-30년이잖아요. 최소한 30년 전 것에 대해서 토양에 대한 뭐 시료 채취해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공개해 주셔야죠. 자료가 있으면 그거 다 공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없으면 없는 거고. 자체 조사라도. 근데 자체 조사한 지도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일단은 것처럼. 처음부터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최소한 왜 이런 형태의 인공 핵종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준의 내용은 조사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이게 뭐 국가 기밀이다, 뭐 연구 보안이다라는 이름으로 그 주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뒤로 빼는 그런 형태의 부분이 저희들이 취득한 그런 자료는 얼마든지 그런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과장님한테 그 권한의 회의가 왜 안 됐다고 하시는 거죠? 궁금해요. 왜안 됐다는 그러니까 지금 그랬으면 어쨌든 보고 받았으면 회의가요? 그때 이제 연휴도 끼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을 요구를 했는데 이 소집은 이제 연휴 이후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아직 소집은 안타깝네요. 연휴에는 주고는 안 되겠어요. 아니 회의만 안 했을 뿐이지 저희들이 그런 서로 간의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인 공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원안협이 가장 그 공식적인 기구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감시 권한을 좀 강화해서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뭐 상의를 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원안위가 지금 공식적인 그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자체가 또 그런 권한을 동시에 가지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혼선도 빚어질 수 있다는 또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 정부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해 나가야. 권한이 많이 없어요. 원안이. 원안도 행사 안 하는. 지금 지자체는 없고요. 참여 실무로 참여하시니까. 그거 한번 좀 열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조사 결과는 좀 기다리시면 나올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만약에 원안위 쪽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뭐 시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부족하다. 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좀 이의를 제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일단 좀 기다려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뭐 이렇게 들으시죠? 여기 이제 있는데 이거 저희가 오늘 여기 이제 드리면 요거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문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역학조사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연구원에서 방출한 것 때문에 암이 걸렸다는 정황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시차원에서 그 암 환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거는 사실은 일단 역학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뭐 대응을 해야 될 테죠. 예를 들어 만약에 원자력 연구원이 그런 수술을 제공했다고 하면 원자력 연구원에 대해서 뭔가 저기를 해야 될 테죠. 비슷한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상을 지자체나 이런 데서 좀 국가 연구기관 이런 데서 피해를 봤던 정도가 있어요. 사례가 있어요. 기장군 사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이 소송을 해서 했을 경우는 원인자 부담을 해가지고 한수원이 책임졌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면 그런 절차가 이행되게 되겠죠. 아니 혹시나 시민들 중에 원자력 방사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살아서 뭐
본인이 어떤 이런 걸 느끼거나 혹시 그런 사례를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그럼 저희한테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희들 통해서 저희들이 할 테니까. 물론 역학조사나 그걸 신고해야지 주민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신고가 들어왔거나 그러면 특별히 그분들을 더 저기를 할 테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역학조사를 한다. 전달하시죠. 여기 우리 임 기자님 여기 계속 계시면 사진 하나 찍게. 우리 일어서고. 앞에 좀 그냥 받으면 안 된다. 사진. 아니 그래도 그러면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 시민이 하는데 무슨 모자이크 처리를 왜 해? 아니 이렇게 전달하시면 좋은데 그냥 잠깐만 뭐를 이렇게 하자니까. 저희가 여기에 요구사항을 썼고요. 네. 그 시장님을 비롯하여 그 대책 마련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요구사항을 적시했습니다. 예. 이번 달 말까지 명백한 답변.